자,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수업한 게 벌써 쭉 기하 파트 왔는데요. 2학년 내용의 마지막 오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제목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닮은 도형의 넓이와 부피, 이렇게 우리가 제목이 돼 있고 교재도 돼 있죠.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닮은 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과 넓이비, 부피비 사이의 관계를 오늘 보도록 할 거예요. 아셨죠? 자, 첫 번째 공부할 내용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닮은 두 평면 도형의 넓이의 비 이렇게 돼 있죠. 평면 도형끼리의 닮음일 때 넓이 비를 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바로 닮은 두 입체 도형의 부피 비 이렇게 돼 있는데 입체 도형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정육면체나 뭐 구도 있고 물론 직육면체, 삼각뿔 다양하게 있는데 부피의 비만 이야기했지만 겉넓이의 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몇 학년 친구들이 주로 들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축도 이런 거 아마 사회 시간에 뭐 한국지리, 선생님은 옛날에 한국지리라는 걸 따로 배웠었는데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어쨌든 축도와 축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에서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요 개념 칠판으로 가서 개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썰렁하네요. 써져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닮은 두 평면 도형의 넓이의 비는 둘레의 길이의 비가 m대n일 때 m대n이고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이다. 뭐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요 평면 도형에서의 넓이 비, 입체 도형에서의 겉넓이의 비, 부피의 비가 다 쭉 연결되는 어떤 하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길이의 단위로 센티미터를 쓰죠. 그리고 또는 미터를 씁니다. 맞죠? 그리고 넓이의 단위로 주로 못 쓰죠. 우리 수학에서 제곱 센티미터, 제곱미터를 썼어요. 그죠? 부피는요.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등을 썼어요. 맞죠? 우리가 예전에 도형의 닮음 공부할 때 얼마 전이었죠. 몇 시간 전에 공부할 때 선생님이 밑줄 치고서 거기다 채워 넣으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답이 길이의 비였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게 중요하다. 방점을 찍었다.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뭐냐 하면 닮은 비가 m 대 n인 두 평면 도형이 있을 때 닮은 비라는 것 자체가 뭐였죠?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예요. 아셨죠? 길이의 비. 길이의 비가 m 대 n이면 둘레 또한 뭐예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m 대 n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넓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단위가 뭐라고요? 제곱 센티미터. 센티미터. 제곱 붙였어요? 센티미터. 길이를 제곱한 게 넓이가 돼요. 그러니까 넓이의 비는 닮은 비 자체가 길이의 비니까 길이의 비를 제곱한 것이 넓이의 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이런 거 한번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직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4고 세로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길이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 정확하게 크게 그리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가로가 8이고 세로가 6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두 직사각형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냐라고 물어보면 닮은 비는 4대 8이니까 1대 2입니다. 맞죠?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또는 뭐 3대 6이니까 1대 2일 거예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실제 둘레의 길이 4, 3, 4, 3 더해서 얼마죠? 둘레의 길이가 둘레 생각해보면 둘레를 생각해보면 4, 3, 4, 3이니까 14예요. 여기서는 8, 6, 8, 6이죠? 28이에요. 14대 28 또한 뭐가 되죠? 1대 2. 닮은 비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둘레의 길이의 비도 m 대 n이다. 넓이 생각해 볼게요. 4, 3, 12입니다. 8, 6에 48입니다. 넓이의 비는 12대 48, 1대 4잖아요. 닮은 비가 1대2면 넓이 비는 그 제곱이 돼서 넓이 비는 1의 제곱 대 2의 제곱이 돼서 1대 4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입체 도형으로 한번 넘어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 도형에서 이제 부피의 비하고 나와 있는데 겉넓이든 부피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닮은 비는 대응하는 모서리, 그죠? 어쨌든 길이의 비였잖아요. 그러니까 겉 넓이는 길이의 제곱이잖아요. 제곱 센티미터 제곱미터니까 닮은 비를 제곱하면 겉넓이의 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피의 비는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미터 길이를 세제곱했죠. 그러니까 m도 세제곱, n도 세제곱 해주면 그것이 바로 부피의 비가 된다는 얘기고요. 뭐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육면체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한 변의 길이가 3인, 한 모서리의 길이가 3인 정육면체가 있고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가 있다. 이렇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둘의 닮은 비는 3대 4잖아요. 그죠? 닮은 비는 3대 4. 그러면 넓이의 비, 겉넓이죠. 당연히 여기서는 한 면이 아니니까 겉넓이의 비를 생각해보면 한 면의 넓이가 9죠. 9짜리가 6개 있으니까 9, 6이 54예요. 요거는 4, 4, 16이죠. 16이 6개 있으니까 16 곱하기 6은 96이죠. 근데 요걸 곰곰이 봤더니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볼까요? 일단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8에 24.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다시 2로 해봤더니 9 대 16이 되죠? 근데 9 대 16이라는 건 닮은 비 3대 4를 뭐 한 겁니까? 제곱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부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3, 3은 9, 9, 3, 27이네. 부피 실제로 구해보면 4 곱하기 4는 16, 16 곱하기 4는 64잖아요. 요걸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 봤더니 그냥 27대 64가 가장 간단하죠. 더 이상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으니까 결국 27대 64라는 건 3의 세제곱과 4의 세제곱을 통해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닮은 비 3대 4를 세제곱한 것이 부피의 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닮은 비 크기는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데 부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얼굴 크기가 머리가 이렇게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머리 크기의 지름이 20cm예요. 지름이 20cm.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얼마 차이 안 나게 예를 들어서 뭐 25cm다. 좀 크죠,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부피 차이를 생각해 보면 20대 25라는 건 4대 5잖아요. 그죠? 근데 부피비를 생각해 보면 부피는 세제곱이니까 4의 세제곱 64, 5의 세제곱 125. 와, 거의 12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우리가 재미있게 이 닮은 비를 통해서 부피의 비도 생각할 수 있고 요 겉넓이의 비, 구의 겉넓이도 생각해 본다면 선생님이 항상 미용실에 머리를 자를 때 감사하는 게 선생님이 굉장히 이 가위질이 여러 번 들어가겠죠. 보통 사람들보다 크면. 그죠? 왜냐하면 겉넓이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가격을 똑같이 받죠. 그래서 선생님은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닮은 비, 넓이 비, 부피 비 사이의 관계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와 축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축도의 뜻부터 볼게요. 우리가 흔히 보는 대부분의 지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실제 길이를 줄여서 나타낸 겁니다. 맞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축도라고 해요.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한 비율로 줄인 그림을 축도라고 한대요. 아셨죠? 물론 반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흔히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CPU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CPU 까만색으로 이렇게 생겼지만 그 안에 회로 설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요만한 CPU를 갖다가 크게 확대해서 우리가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실제를 줄여서 표현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실제보다 줄여서 그린 그림을 우리는 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줄인 비율을 축척이라고 하는 겁니다. 축척이라는 건 축도에서 실제 모형을 줄인 비율을 이야기한다라고 돼 있죠. 실제 도형을 줄인 비율. 그래서 실제 거리 분의 축도에서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축척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아래에 있는 식은 여기서 등식의 변형, 뭐 실제 거리를 곱하면 축도에서의 길이가 나올 테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곱하고 나눠주면 우리가 실제 거리는 또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개념 하나만 알면 선생님하고 오늘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해요. 축척, 줄인 비율, 실제 분의 가짜, 줄인 거. 아셨죠? 줄인 길이, 실제 길이 분의 줄인 길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개념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간단하게 이거 예 하나만 본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종이에다가 어떤 종이를 봤더니 여기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 선생님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몇 센티미터인가 하고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cm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 거리가 200km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축척을 구할 때는 실제 분의 지도상이니까 200분의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단위를 통일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200km라는 건 200km에다가 미터로 고치려면 3개를 더 0을 붙이죠. 1000을 곱하는 거고 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치려면 2개의 0, 100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2000만 센티미터 분의 2cm 이렇게 쓰는 것. 결국 우리가 약분해 보면 1000만 분의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분의 1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축척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지도상에서 봤더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cm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거리 얼마냐라고 물어볼게요. 축도상에서 4cm야. 실제로 얼마냐라고 하면 실제에서 1000만 분의 1로 줄인 거니까 거꾸로 여기다 몇을 곱하면 돼요. 1000만을 갖다가 그냥 한글로 쓸게요. 1000만을 갖다가 곱해주면 그럼 뭐가 된다? 당연히 실제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100km야. 그렇다면 축도상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100km를 뭘로 나누면 돼요? 1000만으로 나누면 그럴 때는 축도상에서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개의 공식을 막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확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DE와 AB가 서로 평행하대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삼각형 CDE하고 CAB가 평행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제 A에 닮음되는 건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닮음비 누구와 누구의 CDE와 CAB의 닮음비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대응하는 변 4에 대응하는 변 2가 아니라 큰 삼각형에서 6이잖아요. 그러니까 4대 6이 닮은 비니까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2대 3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삼각형 CDE와 CAB의 둘레의 길이의 비. 자, 여러분들 이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 CDE하고요. CAB의 둘레의 길이의 비? 둘레의 길이? 이거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구하지? 뭐 알아야지 구하는데? 그럴 필요 없죠. 닮은 비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였고 둘레 또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그대로 2대 3이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이번에는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 선생님 이거 높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 높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두 삼각형이 닮음인데 길이의 비가 2대 3이면 넓이의 비는 그 길이의 비에 뭐를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4대 9가 뭐가 된다? 넓이의 비가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문제. 자, 다음 두 번째 개념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두 원기둥 A와 B가 서로 닮음이래요. 쉽게 얘기해서 크기가 2배가 됐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크기가 2배라고 흔히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길이가 2배가 되는 걸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어쨌든 이제는 우리는 수학에서는 닮은 비가 1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작은 원기둥과 큰 원기둥의 닮은 비가 1대예요. 대응하는 모서리 또는 높이 또는 반지름 또는 원의 둘레, 밑면의 둘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닮은 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응하는 모서리도 길이고 원의 반지름도 길이죠. 밑면의 반지름도. 밑면의 둘레도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는 모서리, 반지름, 높이 이런 것들 모두 다 길이에 비면 닮은 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기둥의 건널비의 비. 건널비 구하나요? 실제로 구하는 거 아닙니다.
닮은 비를 뭐 해주면 돼요? 넓이니까 제곱해서 1의 제곱 대 2의 제곱이니까 답은 1대 4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실제 B의 건널비를 구하라 그랬고요. A의 건널비가 얼마라 그랬냐면 건널비가 30이고 부피가 24예요. 그러니까 건널비가 A가 32파입니다. 우리는 B의 건널비를 구하고 싶어요. B의 건널비를 S라고 놔볼게요. 그런데 건널비의 B가 1대 4라 그랬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내항의 곱은 S고 외항의 곱은 32파이 곱하기 4니까 248, 342, 128파이 단위는 뭐가 된다? 제곱 센티미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조금 더 있어요. 자, 4번하고 5번까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닮은 비가 1대2면 부피 비는 닮은 비의 몇 제곱? 세제곱입니다. 결국 1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이니까 부피 비는 1대 8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기둥 B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고요. A의 부피가 지금 24파입니다. 24파이 대 원기둥 B의 부피를 V라고 해볼게요. 둘의 부피의 B는 1대 8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항의 곱 V는 24 곱하기 8이죠. 24 곱하기 8 해보면 4, 8에 32, 2, 8에 16, 192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할 필요 없이 닮은 비를 알면 넓이비도 구할 수 있고 건널비도 구할 수 있고 부피도 구할 수 있고 제곱을 해주면 넓이에 관한 것, 부피는 세제곱을 해준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2cm하고 5cm인 이게 지금 원이 아니라 구입니다. 구가 있다. 자, 구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한번 둘러볼까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자, 건널비의 비. 실제로 우리는 물론 건널비가 중1 과정에서 4파이 r 제곱이었고 부피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었어요.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구해서 몇 대 몇이다 쓰고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도 되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구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임을 알 수 있냐면 2대 5임을 알 수 있어요. 왜요? 대응하는 반지름 또한 길이니까 길이의 비, 닮은 비. 됐죠? 그렇다면 건널비의 비는 닮은 비의 제곱이니까 4대 5의 제곱 25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부피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2의 세제곱 대 5의 세제곱이니까 8대 125. 야, 크기는 2배 조금 더 2.5배인데 무려 부피의 비는 이 몇 배입니까? 8일은 8, 45, 85, 45. 15배가 넘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가 요 마지막으로 축도와 축척에 대한 개념 하나 문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척이 5,000분의 1인 지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석해 볼게요. 축척이 5,000분의 1이라는 얘기는 실제 길이 5,000을 지도상에서 축도상에서 1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뭐 5,000cm를 1cm로 했던 5,000m를 1m로 표현했던 단위는 맞춰야 됩니다. 아셨죠? 지도에서 2cm인 거리가 실제로 얼마냐? 5,000분의 1로 줄인 게 2니까 실제를 구하려면 거꾸로 몇 배를 주면 돼요? 5,000배를 해주면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풀면 되죠. 2cm에 5,000배를 해주면 되니까 결국 이게 10000cm예요. 실제 거리 10,000cm인데 선생님이 지금 따로 여기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보통 몇 미터냐라고 물어보면 두 칸 가서 뭐 100m다 또는 뭐 킬로미터로도 표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실제 거리가 50m에서 1대 지도상에서의 거리가 몇 cm냐 보통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정확히 물어보는데 우리는 실제 거리 50m를 5,000분의 1로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 50m 곱하기 5,000분의 1, 5,000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테고 이게 일단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50m를 갖다가 50 뒤에 0 2개 붙여서 센티미터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약분해서 지도에서의 거리는 1cm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공식에다 굳이 대입하지 않더라도 이해해서 축도의 개념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우는 개념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배운 개념 다시 한번 본다면 닮은 비는 대응하는 변 또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넓이비 또는 겉넓이의 비, 어쨌든 넓이니까 평면도형에서의 넓이든 입체에서의 겉넓이든 간에 또는 뭐 밑넓이든 옆넓이든 넓이의 비는 닮은 비에 제곱을 해주면 됐고요. 자, 부피의 비는 세제곱을 해주면 됐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축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금 난이도를 올려봐야 되겠죠? 실전 문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수 1번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그림에서 점 D하고 F는 AB의 3등분점이래요. AB를 갖다가 세 수로 똑같이 나누는 점이 지금 D하고 F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셋이 지금 평행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 의미는 뭘까요? 요것도 셋의 길이가 같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닮은 비는 1대 2대 3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까지 그림상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뭔가 B를 구하랬는데 구하라는 B가 삼각형 BFG. BFG, 요거 돼. 그 다음 뭐야? 사각형이네요. FGD? FGD 요거? 그 다음 세 번째 DECA. 이렇게 세 개의 뭘 구하래요? 넓이의 비를 구하래요. 그럼 선생님 그냥 답이요. 이게 닮은 비가 1대 2대 3이니까 넓이 비니까 1의 제곱 대 2의 제곱 대 3의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즉 1대 4 대 9가 답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1대 4 대 9라는 것은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입니다. 넓이 비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지금 1대 4 대 9라는 건 요 1은 S1만의 넓이고요. 4라는 것은 요 사다리꼴이 아닌 이 삼각형 S1 더하기 S2의 넓이의 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넓이에 대한 거. 9라는 것은 요 사다리꼴이 아닌 S1 더하기 S2 더하기 S3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S1이 지금 만약에 부피가 1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부피가 4가 돼야 된다 그랬죠. 4. 넓이가, 그죠? 4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넓이가 1이고 이 넓이가 4니까 S2 자체는 뭐가 돼야 될까? 3이 돼야지 1대 전체는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S1, 2, 3를 다 더해서 9가 돼야 돼. 이만큼이 9예요. 근데 여기가 1하고 3이니까 현재 4죠. 9에서 4를 빼니까 S3만은 5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들의 넓이의 비는 1대 3대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삼각형과 사다리꼴이 닮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모양과 크기가,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삼각형과 삼각형이 닮음인데 구하라는 게 삼각형 사다리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 다시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안 그럴 건데 예를 들어 이만한 아이스크림 콘이 있어요. 그죠? 옆에서 봤을 때 뭐 아이스크림 콘이 있고 이렇게 요만큼, 예를 들어 선생님 지금도 있나요? 있겠죠. 선생님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날 거라 생각하니까 번데기 같은 거 먹어본 적 있나요? 야, 너가 반만 먹고 줘. 친구가 그랬어요. 이게 털어서 이제 반 먹죠. 나 반 먹었어야 절반 먹었어. 이러고 주면 친구는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안 했어. 이거 안 들었어요. 고마워. 너 근데 진짜 딱 반 먹고 주는데 좀 더 먹지. 뭐 이러겠죠. 그럼 나는 크크크 하죠. 왜냐하면 엄청 많이 먹은 겁니다. 절반 먹은 게 아니에요. 왠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높이가 6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부어요. 여기서 물을 졸졸졸졸졸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넣기 시작하여 8분이 되었을 때의 물의 높이가 4cm래요.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즉 2cm만큼 요거 맞아 채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느냐? 4만큼 채우는데 8분 걸렸으면 그거 절반만큼만 더 채우면 되니까 4분 더 채우면 되나요? 이건가요? 아니란 얘기죠. 물을 채운다는 얘기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부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 부피비는 세제곱이었어.
닮은 비의 세제곱. 닮은 비는 길이의 비였어. 여기서 지금 길이를 나타내는 건 누구예요? 높이가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 높이와 전체의 높이를 보면 4대 6이잖아요. 결국 작은 원뿔과 작은 원뿔이 지금 채워진 물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큰 원뿔 전체 그릇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둘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면 닮은 비가 4대 6인 2대 3이에요. 그렇다면 부피에 관한 이야기니까 부피의 비는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은 8이고 3의 세제곱은 27이니까 부피의 비는 8대 27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피가 8일 때 전체의 부피가 27이면 위쪽의 부피는 27에서 8을 빼니까 19죠. 채워진 건 8이고 앞으로 더 채워야 할 건 19란 얘기입니다. 높이는 절반인데 거꾸로 더 채워야 될 게 엄청 많네요. 2배가 넘네, 그죠? 결국 8만큼 채우는데 8분 걸렸어요. 식단을 안 써도 되겠다, 그죠? 19만큼 채우려면 당연히 19분 걸리겠죠. 8만큼 채우는데 8분 걸리면 19만큼 채우려면 19분. 그래서 얼마가 더 걸린다? 19분이 더 걸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뭐 물을 담는데 이 정도의 속력으로 이 정도의 양으로 물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시간을 다 구하면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4cm2였다 하고서 이제 과거형이죠. 끝났죠. 이만큼 부어져 있는 상태에서니까 여기서부터 추가되는 건 여러분들께서 추가되는 시간이 19분이다.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응용 3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양쪽에 있는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량을 하여 그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 B 사이의 거리, 우리가 강을 갖다 실제로 배를 타고 줄자를 갖고 건너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반대쪽으로 똑같이 각을 이용해서 그려봤다는 얘기입니다. 축척이 1000분의 1인 축도를 그리면 A, B 사이의 거리는 축도에서 몇 센티미터로 나타나냐라고 했어요. 일단 A, B 사이의 실제 거리가 X는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구하라는 게 X는 아닙니다. 근데 X를 일단 구해 놓고 가볼게요. 왜냐하면 이쪽에 보이는 삼각형 ABC하고 EDC가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닮은 비를 보면 지금 요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m, 요변 8m. 닮은 비가 1대 4네요. 그러니까 4의 4배 해주면 X의 값은 16. 결국 우리가 16m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1000분의 1인 축도로 그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6m를 1000분의 1로 곱해주면 축도상에서의 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몇 센티미터로 나타내어지냐라고 했죠. 16m가, 그죠? 그러니까 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치려면 100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약분해서 결국 10분의 16이니까 1.6cm로 표현된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축도에 관한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필수예제 1, 2번 같은 게 응용 2번 같은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내용이긴 합니다. 자, 이제 고난도 4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름의 길이입니다. 지름 또한 길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닮은 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름의 길이가 30cm인 구 모양의 큰 쇠공을 녹여서 지름의 길이가 5cm인 구 모양의 작은 쇠공을 만들려고 합니다.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 구하여라. 여러분들께서 어머니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머니! 선생님도 용어를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런 다이아몬드가 시중에 우리가 잘 볼 수는 없지만 흔히 캐럿이라 부르죠. 4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고 엄마 내가 1캐럿짜리 4개를 바꿔올까요? 이거 누가 5개 준다는데 1캐럿짜리 이거랑 엄마 4캐럿짜리랑 바꿀까요? 크기가 예를 들어서 크기가 부피가 아니라 이 지름이 예를 들어 요거의 4배짜리예요. 근데 요거 5개니까 이게 더 많아 보이죠? 엄마가 이거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까? 안 바꾸시죠.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다 수학을 잘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안 바꾸실까요? 부피는 이 하나짜리가 이 5개를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름이 30cm짜리하고 지름이 5cm짜리야. 녹여서 만든다는 얘기는 부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닮은 비가 지금 얼마인가 생각해 보면 닮은 비는 30대 5니까 6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5cm인 거 6개 만들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부피의 비를 생각해 보면
부피의 b는 세제곱, 6의 세제곱은 216이죠. 그리고 1의 세제곱은 여전히 1이에요. 결국 요거 하나 갖고 이걸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부피가 216배란 얘기는. 그죠? 216개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길이의 b는 6배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부피의 b는 216배나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216개를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바꾸겠죠. 이런 경우에. 맞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고난도 4번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교재에 준비되어 있는 문제들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 문제 한번 같이 선생님의 추천 문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요거 비슷한 거 우리 무게중심에서도 했고 그 앞에서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할 때에도 뭐 뒤에 가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M이 AB의 중점이에요. 이렇게 그어져 있고 N은 또 BC의 중점입니다. 그리고 대각선도 그어져 있어요. 근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144일 때 요 넓이를 구하래요. 예전 같으면 참 꿈도 못 꿀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넓이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무게중심에서 공부했던 내용 생각해보면 1대 1대 1이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물론 대각선이 있어서 2대 1대 1대 2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셋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삼각형 DAC를 봤을 때 DAC 쳐다보겠습니다. DAC 보이시죠? 밑변이 3등분이 되었기 때문에 넓이도 3등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각형 ACD의 넓이는 지금 얼마냐면 전체 평행사변형의 절반이겠죠. 144의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된다? 72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삼각형 DPQ는 다시 한번 누구? 요 연두색 삼각형의 3분의 1이라고요. 72의 3분의 1. 그러면 3, 2는 6, 3, 42, 24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 이걸 어떻게 구하나요? 자, 우리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또 공부했던 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었죠? 2대 1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각선 그어보면 DAB에서 무게중심이 되기 때문에 2대 1로 나눈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DPQ하고 DMN은 2대 1, 2대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걸 갖다 우리가 한번 이쪽에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DPQ와 삼각형 DMN은 닮음이에요. 맞죠? 닮음비는 2대 1이 아니라 전체로 얘기해야 되니까 2대 3일 겁니다. 닮음비는 2대 3일 겁니다. 됐죠? 그러면 넓이에 관한 이야기니까 넓이비는 2의 제곱 대 3의 제곱이니까 넓이비는 뭐가 돼요? 닮음비의 제곱이니까 4대 9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결국 이 넓이가 4일 때 전체가 9란 얘기는 요 아래쪽은 뭐가 될까? 4대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잡을 수 있겠죠?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4대 5가 돼야 돼요. 누구하고 누가? 위쪽에 있는 삼각형과 요 사다리꼴이 4대 5가 돼야 돼요. 왜? 4대 전체가 9였으니까. 됐죠? 그런데 우리는 4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24니까 요거 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 MNQP의 B가 바로 4대 5다. 요거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결국 4MNPQ는 요 밑에 써보겠습니다. 4 곱하기 사각형 MNQP죠. QP는 MNQP는 내항의 곱 5 곱하기 24에서 양변 4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3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식 정리됐으니까 뭐 가볍게 이렇게 괜히 이상해졌네요. 어쨌든 간에 아까 여기 4 있었죠. 예, 여러분들께서 6이 되려면 4, 6에 24 이렇게 됐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정리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Mn QP는 5, 6에 30제곱센티미터.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무게중심 이용한 문제 오늘 다루는데도 닮은 비와 넓이 비를 가지고 썼습니다. 자,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었다? m 대 n이었다. 그러면 넓이의 비는 뭐였다? 제곱이 되고 부피는 세제곱이 됐다. 기억하시죠? 자, 이 내용 일단 오늘 정리하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닮은 두 평면도형의 넓이의 비였습니다. 넓이의 비, 일단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다시 한번 둘레의 길이, 닮은 비 또한 길이의 비니까 둘레 또한 길이 똑같겠네요. m 대 n이었고요. 넓이의 비는 그렇죠. 닮은 비의 제곱이니까 m 제곱 대 n 제곱이 됐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닮은 비가 m 대 n인 두 입체도형에서 겉 넓이는 당연히 넓이니까 제곱이 돼서 m 제곱 대 n 제곱. 자, 부피의 비는 그렇죠. 세제곱이니까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란 일정하게 줄여서 그린 그림을 이야기한다. 자, 축척 어떻게 구했죠? 비율이니까 실제 거리분의 축도에서의 거리가 된다. 길이가 되고요. 이때 주의할 건 뭐였습니까? 분모 분자의 단위가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됐습니다.